저희가 준비한 3위에 천재 같다는 표현이 등장하고요. 이 얘기도 짧게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 대장동 재판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일당 가운데 한 명인 정민영 변호사가요, 오늘 이재명 대표를 가리켰습니다. 대장동 설계자는 제가 맞습니다. 이거를 마치 그 민간 사업자 내부의 이익을 나누는 그 설계를 말하는 것처럼 호도하시고 싶으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제 설계의 내용은 성남시의 공공환수액 내용, 방법, 절차, 보장책 이런 거를 제가 설계했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정 이익으로 해라. 장난하니까, 로비하니까, 먹튀 못하게 해라. 경쟁을 시켜라. 대형 금융기관을 참여시켜라. 그다음에 청렴서약서 받아서 혹여라도 부정행위 하면 나중이라도 개발이익 다 환수하는 조치 만들자. 이게 제가 한 설계입니다. 행정은 투기가 아닙니다. 벤처하면 안 되는 거죠. 언제나 확정해서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정민영 변호사의 증언이 좀 눈에 띕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렇게 얘기했다. 대장동 설계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하셨다. 천재 같지 않냐고 하면서 확정이익은 시장이 다 설명하고 지시했다고 얘기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아니라 이재명 시장이 다 지시했다. 그래서 천재 같다라는 표현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도 이야기하지만 대장동 사업은 내가 다 설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설계의 어떤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집을 설계한다 그러면 집 전체를 다 설계하는 거를 설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성남시가 가져가야 될 확정이익 이것만 자기가 설계를 했고 민간이 가져갈 거는 자기 모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사실은 대장동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았느냐. 현덕지구라든지 다른 어떤 이 개발 사업을 보면 이익이 초과로 발생할 경우에 이 초과이익에 대해서 시와 어떤 면에서 관공서와 그다음에 일반 민간업자가 나눠 갖는 형태 이거는 굉장히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장동이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시가 1,880억을 확정이익을 가져가고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는 다 민간이 가져가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뭐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일단 확정만 우리만 것만 몫을 확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그러나 민간에 간 이익 자체가 천문학적입니다. 예. 자 그러면 과연 이게 지금 당시 유동규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확정이익을 한 게 과연 이재명 대표가 천재 같은가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결국은 시가 가져가야 될, 즉 시민이 가져가야 될 것들을 확실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민간이 다 가져가게 만드는 어떤 면에서 천재가 아닌 설계를 한 것이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왜 그럼 이런 설계를 했는지 이제 이게 지금 대장동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거든요. 근데 예. 이재명 대표는 끊임없이 자기가 설계했다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우리 시만 가져오는 것만 확보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나머지 이익이 너무나 크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김만배 씨는 정말 수천억 원의 이익을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이거는 왜 이재명 대표지사가 당시에 시장이 왜 다른 지역에서는 상식적으로 하는 초과이익 환수를 왜 대장동에서만 뺐을까? 다 잘할 텐데. 그리고 해봤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의문들이 바로 이번 28일 날 조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의 시각은 그러니까 잠깐만요. 화면을 다시 볼까요? 천재 같다는 시각.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천재라는 표현이 민간업자에게 정말 많은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고 본인은 정치적 이득만 취하게 한다는 이 설계를 아주 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 자기 것에 대해서만 이제 확실하게 가져간 이런 것들만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아마 유동규 씨 입장에서는 천재 같다고 이야기했던 게 당시의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 좀 다른 측면이 있겠죠. 글쎄요, 뭐 저 해석은 또 다른 시각도 분명히 있을 테지만 뭐 이 얘기도 있습니다. 또 하나 알려진 얘기입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대장동 개발 보고서 초안을 확보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유동규 전 본부장의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대장동 1공단 사업 보고서 엑스표 친 거 이재명 지사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거 재판 통해서요. 저는 다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그거 관련된 증언들을 차분히 할 생각입니다. 어제 SBS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얘기인데 좀 내용이 복잡 다단해 보여도 결론은 대장동 일가에게 좀 불리한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불리한 보고서 초안이 올라오니까
그걸 누군가가 X를 쳤다. 네. 이 부분 때문에 좀 논란거리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초안에는 그 민간 사업자들이 싫어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그 초안 보고서에 민간 사업자가 싫어한다는 내용에 누군가가 X표를 쳤고 실제 최종 보고서에는 그 X표 친 내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민간 사업자들이 꺼리는 내용이 삭제됐다는 건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보고서를 뭐 이렇게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최종 보고서, 최종 결제자에게 올리는 보고서에 보고서 내용에다가 함부로 X표를 치는 중간 간부는 아마 없을 겁니다. 실무자도 X표를 만약에 쳤다라면 다시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 결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 보고서, 초안 보고서에 X표를 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최종 결제자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성남시 도시개발 사업단이 만든 이 보고서의 최종 결제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아니겠느냐. 그래서 결재권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빼라고 지시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당시 초안 보고서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대표 아니냐. 이제 이런 의구심이 드는 정황이 새롭게 좀 드러난 것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 초안을 작성한 유동규 본부장이 앞으로 재판을 통해서 증언을 해나갔다라고 지금 예고를 했기 때문에 예. 아마 이 대목이 대장동 일당의 어떤 막대한 수익을 몰아주는데 누가 관여했는지를 밝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 이제 마치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듯한 내용이 두 가지가 쏟아졌기 때문에 당사자의 좀 반론과 반박도 들어봐야겠죠. 근데 장 변호사님, 앞서 이재명 시장 이런 거 설계해 보니까 천재 같다는 표현은 오늘 대장동 재판이었고 이 X표시 이거는 어제 SBS 보도인데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혹시 이재명 대표 측이나 반박 혹은 이런 반론을 제기한 게 있습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요. 결국에는 대장동 일당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업이 된 바도 없고 그리고 대장동에 관련해서는 민간에게 결국엔 사업 이익을 환수했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얘기를 오늘 확실하게 다시 또 밝혔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지금 검찰에서 얘기하는 부분 특히 뭐 X 표시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유동규 씨가 뭐 이재명 대표를 당시에 설계한 부분과 관련해 천재 같다라고 했던 표현 예. 이런 표현들은 또 한 가지 정황들일 텐데요. 이 정황이 결국 검찰이 입증하고자 하는 부분은 배임의 고의일 것입니다. 이 대장동 의혹들을 둘러싸고 있는 배임 혐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시 시장으로서 본인의 임무에 위배해서 성남시에는 손해를 끼치고 그리고 민간업자에게는 수천억의 이익을 몰아줬다는 그런 배임의 고의를 입증하기 위한 정황들로 저런 자료들을 쓰겠다라는 의도로 보이긴 하는데요. 예. 사실 X 표시를 했다는 것도 이재명 대표다 또는 이재명 당시 시장이다라는 것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도 아니고 예. 일단 검찰에서는 그렇게 추정하고 이것이 하나의 정황이다라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이재명 대표의 당시 뭐 배임의 고의를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얘기했던 것 같은 뭐 천재 같다라는 것은 그런 당시에 대장동 관련된 설계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했다는 부분인 것인데 과연 성남시가 확정 이익을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 민간 업자들이 가져가게 한 부분에 대해서 당시 시점에서 판단했을 때 과연 이재명 대표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는 것을 검찰이 확정적으로 입증해낼 수 있을지 이 여부가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장 변호사님 말씀은 어쨌든 이재명 당시 시장이 이런저런 설계를 했다 천재 같다는 건 주관적 표현이고 결국은 성남시에 얼마나 손해를 끼쳤게 만들었는지 이 시장이 그 배임이 검찰이 얼마나 증거를 갖고 있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본류가 아니다. 근데 뭐 일단 보도도 대장동 증언도 재판 증언도 조금 이 대표에게 불리한 건 아니냐는 증언들이 좀 있기 때문에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검찰은 인적 물적 증거가 충분하고 상당 부분이 이미 드러났다. 배임 혐의 액수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이거는 중앙일보의 보도니까요. 저희가 참고만 좀 하겠습니다. 본인은 검찰 소환에 응하면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럼에도 당당히 응하겠다고 했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연이은 검찰 소환에 이재명 대표로서도 당내 분위기를 안 살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최근 휴대전화를 놓지 않는 듯합니다. 당내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애정도 많으시고 관심도 많으시지만 그 시간에 당무에 충실하시고 국정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변호사 한 분 대동하고 가서 당당하게 맞서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재판위원회 앞두고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돌리셨다는 보도가
네, 설 연휴 잘 보내고 올해도 참 어려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많은 이슈들이 있을 텐데 다시 또 슬기롭게 서로 힘을 보태자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표님 전화를 밤에 하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떤 다른 이슈가 있는 줄 알고 민당 하나로 만들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극복하는 힘을 모으시자는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하면 귀성 행렬에 오른 시민들 만나는 이재명 대표 얘기, 그리고 이 얘기도 좀 해볼 텐데 그 전에 잠깐 조금 전에 알려진 얘기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기습 지하철 시위를 다시 제기한 전장현 측으로부터 뭔가 만나자, 뭔가 여러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나온 보도가 하나 있다면서요? 오늘 전장현이 시위를 다시 재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을 추진하다가 면담이 불발되면서 다시 시위를 재개하면서 오늘 오전부터 4호선 역에서 시위를 해가지고 정차되기도 하고 그 4호선 전철이 좀 지연되기도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아까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오전에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 일행이 용산역에서 이 귀성 인사를 한 그 시점에 이 전장현 대표를 비롯한 화면에 나옵니다. 대표를 비롯한 전장현 지도부가 그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그 앞에서 면담 요청서를 전달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면담 요청서를 받질 않았고 그래서 거기서 실랑이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귀성 인사를 끝내고 나서 이재명 대표 대신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면담 요청서를 대신 받고 그리고 김성한 정책위장이 다시 전장현 지도부를 만나서 추후에 오늘은 귀성 인사를 왔기 때문에 이 끝난 다음에 추후에 민주당 쪽에서 협의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좀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전장현 측으로서는 4호선 내에서 계속 전철역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용산역에 있다고 하니까 아마 그 선전전도 하고 민주당이 제1야당이니까 민주당 대표를 만나서 요청서를 보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지도부는 귀성 인사가 아마 우선이라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아마 그 약간의 실랑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도 그 내심으로는 지금 전장현 시위가 국민들한테 많은 지지를 받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부담스러웠던 것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직 그 즉석에서 만남은 불발이 됐는데 뭐 추후해야겠다. 아마 뭐 야당으로서도 여러 메시지를 좀 정리한 다음에 전장현을 만날 필요도 있었지 않나 싶고요. 뭐 제 짐작이긴 합니다만. 이 화면 뭐 전장현 얘기는 잠깐 만나봤고 이 화면 얘기를 해볼게요. 장 변호사님. 그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연휴 앞두고 명절 잘 보내라고 여러 인사들, 특히 뭐 현역 의원들과 당직자들에게 전화를 좀 많이 돌린다고 하는데 혹시 장 변호사님도 받으셨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전화가 안 와서 혹시 오늘 오는지 한번 제가 기다려보고 왔으면 왔다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일단 뭐 이거 가지고도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일단 야당 대표가 지금 또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 이런 국면들이 또 국민적인 관심사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여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사법 리스크 프레임이 참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야당 대표가 명절 앞두고 그 본인 소속 그 당 소속인 의원들이나 원외에 계셔서 고생하시는 그런 지역위원장들에게 명절 인사하는 것까지도 사법 리스크와 연결지어서 얘기하는 건 좀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말해보자면 사실 이재명 대표를 만약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당에 계신다고 한다면 뭐 명절 앞두고 통상적인 전화 한 통 받는 것만으로 그게 단속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냥 명절 앞두고 명절 잘 보내시라 이런 그냥 통상적인 인사였을 뿐인데 그냥 과한 해석이 붙는 것도 좀 안타까운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제 뭐 사실 이게 사법 리스크 얘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단순한 뭐 전화 한 통 의뢰 돌렸을 뿐인데 이게 너무 확대 해석하거나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보도 말고도 잠시만요. 지금 방금 전에 사진이 올라와서 이것만 잠깐 다시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이게 전장현 측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현장에서 즉석으로 면담을 요청한 아까 면담 요청에 민주당 지도부가 응하지 않았다. 추후에 좀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 사진 방금 전에 올라온 거를 저희가 거의 실시간으로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장 변호사님 말씀은 뭐 크게 뭐 전화 한 통 돌리는 거에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동아일보에서 최근 이런 보도 하나 나와서 저희가 같이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부 의원들 설 명절을 앞두고 제작한 의정활동 보고서에 이 대표와 찍은 사진이 없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전에도 그렇습니다. 대통령 인기가 좋을 때는 어떻게든지 간에 대통령하고 사진 찍어서 그걸 프랜카드나 의정 보고서에 넣는 게 관행이 됐었고 또 대통령 인기가 떨어지면 다 빼고
아예 당 색깔도 빼고 뭐 이런 경우도 꽤 있었죠. 가장 민감한 게 이제 의원들이 이런 명절을 맞이해서 의정 보고서를 많이 올립니다. 그러면 명절 때 가족들이 모여서 뭐 보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 과연 어떤 내용들을 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내년이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뭘 했는지, 그리고 또 본인과 함께 누가 함께 하는지를 넣는 게 이제 의정 보고서 넣는 것인데, 예. 지금 일부 의원들이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진을 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 대표의 사진을 빼는 것 자체가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모르겠으면 제가 다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는 넣고 누구는 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관심은 과연 그러면 민주당의 그 최고위원들 원내대표는 과연 넣었을까? 정청래 최고위원과 또 박홍근 원내대표, 또 김남국 의원이라든지 항상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 분들은 과연 이재명 대표의 사진을 넣었을까? 그건 제가 좀 확인해보고 다음에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뭐 그분들은 넣지 않았을까요? 뭐 정치 공동체를 외친 분들이기 네. 때문에. 이재명 대표 안팎을 둘러싼 당내 분위기와 대장동 얘기 중심으로 저희가 속보들을 살펴봤는데요.